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 라디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씨도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이제 국민은행 웹드라마에 김남길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촬영한 게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무서운 거 아니면 안 좋아요? 혹시 무서운 건가요?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무서운 얘기죠. 그래요? 괜찮은데? 네. 그러면은 자영업자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도 무서운 얘기를 또 준비를 했는데, 상은 씨가 요즘 이제 자취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맞습니다. 또 시계도 선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터에 관련된 사연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편의상 서연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님이 초등학생 때 가족들이 지금 현재의 본가에 이사를 오게 됐었는데, 거기가 원래 그 집이 있던 게 아니라 집을 새로 이제 지어가지고 들어오게 되신 거래요. 어머니는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셔가지고 뭔가 농사도 좀 작게 할 수 있고 뭔가 텃밭도 이렇게 좀 가꿀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학교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자주 가는 절에 스님께서 그 지도를 보시고는 한쪽을 딱 짚으면서 여기가 땅이 좋다. 여기가 기운이 좋다.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의 본가가 위치한 그곳에 땅을 구입을 하셔서 어머니가 직접 집을 설계까지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인부를 고용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의 집을 완전히 이제 짓게 된 거죠. 집은 기역자로 짓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 기역자 집의 끝쪽에 커다란 나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자르기도 좀 너무 크기도 하고 또 어차피 집을 짓는 데는 그 나무 위치가 크게 방해는 안 되다 보니 그 나무로부터 거리를 한 2m, 3m 정도 띄우고 집을 짓게 됐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에서 나온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자라가지고 서연님네 집의 다락방에 지붕을 향해서 자꾸만 뻗은 거야. 이 나무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지붕을 자꾸 누르게 됐대요. 근데 이 집이 지금 형태처럼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니라 약간 옛날 펜션처럼 좀 나무로 지은 집이다 보니까 나무의 그 줄기가 혹시라도 천장을 좀 이렇게 누르거나 뚫거나 할까 싶어서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그 지붕으로 오는 그 나무 가지를 자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 또한 그냥 아무렇게나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변 분들의 그런 조언을 좀 받아서 항상 자르기 전에는 그 주변에 술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셨대요. 하지만 가족들 모두가 오순도순 모여서 살고자 그 이사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다 같이 모여 살려고 그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집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생겼대요.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이 집에 오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를 이제 정리를 안 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셨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센터도 다니셔야 되고 그 시골에는 자꾸 뱀이 나오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그 뱀을 보고 자꾸 깜짝깜짝 놀라셔가지고 이러다가 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외할머니랑 이제 서연님만 따로 그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되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파트랑 지금 전원주택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원래 어머니가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엄청 크다고 하셨잖아. 근데 막상 지내다 보니까 뱀 나오지 막 쥐가 자꾸 집에서 나오고 하니까 어머니 또한 그 집은 좀 쥐 나올까봐 걱정돼 하면서 그 아파트에 원래 살던 거기서 지내는 날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 전원주택과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의 식사와 외할머니 케어와 또 이제 서연 씨 또한 이렇게 잘 관리 케어하면서 지내시다가 당시에 서연님은 이제 자라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도 아버지 식사를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그 주택에 도착을 했는데 마당에는 크게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 마당 일을 좀 하나 보다. 워낙 주택은 이제 주변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를 하고 마당 쪽으로 어머니와 함께 향했는데 마당에는 라디오만 틀어져 있고 아버지는 안 계셨대요. 그래서 집에 계신가 보다 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집을 둘러봤지만 평소에 잠을 주무시던 2층에도 안 계시고 1층에도 아버지가 아예 안 계셨다고 합니다. 어디 가셨지? 하고 소연님이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마당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야, 소연아, 빨리 와, 빨리! 라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놀래가지고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뒷마당 쪽으로 가봤더니 아버지가 거기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집 옆에 그 큰 나무 아래에 거기서 쓰러져 계셨대요. 그날 그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하셨는지 톱과 사다리가 옆에 놓여져 있었고 뜯지 않는 소주도 바로 옆에 있었대요. 왜 아버지가 항상 자를 때 술을 뿌리셨다 했잖아요. 쓰러진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시고 숨도 안 쉬시고 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앞집 할아버지가 놀래서 이제 집 쪽으로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앞집 할아버지도 자신도 마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에 아버지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으면은 그런 쿵 하는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그런 소리도 안 났다.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셨고 곧 119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제세동기도 사용했으나 반응이 없었고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기계를 연결을 한 채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오래됐던 건지 아무런 무언가를 할 틈도 없이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되셨대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거네요? 그쵸. 이후에 마을에서는 어른들 사이에서 그 나무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다. 그 나무를 자꾸 자르려고 했던 게 원인이 됐던 것 같다. 라는 말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나무를 자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서연님네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 지붕을 누르는 부분을 잘랐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진 공개를 원치 않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은 주변이 유추가 안 되게끔 조금은 가리고 보여드릴 텐데 이런 형태입니다. 나무가 엄청 커요. 이거는 자르기도 힘드셨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었던 거야. 맞아요. 이거 안 자르면은 진짜 지붕 눌려서 비도 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쵸. 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큰 이모의 친구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었는데 그분이 신기가 심해서 무병도 심하게 앓으셨던 데다가 그 당시에도 막 뭔가가 보이고 느껴지고 그랬던 분이라서 그분한테 이 집에 있는 나무를 그 자르기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짐도 정리해야 되고 또 나무도 자르고 한다고 그 나무랑 집이 있는 그 사이로 막 이제 포크레인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를 받치고 있던 주변에 약간 돌 같은 게 좀 무너져 있었는데 그분이 이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이미 이건 죽은 나무다.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 있다. 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리고 이 나무 이거 일반 나무 아니야. 이 나무 아래 돌들 봐. 이거 다 옛날에 사람들이 소원 빌어서 쌓아 올린 돌이잖아. 이거 그냥 일반 돌처럼 보여?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정말로 우리 왜 돌탑 쌓는 그 모습처럼 나무 밑에 그 돌탑 쌓듯이 다양한 그 돌들이 쌓여 있는 게 그제서야 눈에 보이더래. 그 분께서는 집에 돌아가면은 꼭 그 돌 주변으로까지 해서 술을 뿌리면서 이 돌이 그동안 빌었던 돌인지 몰랐다라고 용서를 구해라고 정말 강조하듯이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시킨 대로 해서 그런지 다행히 그 뒤로는 별일이 없는 듯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 3년쯤 지난 완전 최근에 동생이 자꾸만 아프다고 하고 처음에는 강박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돌발성 난청까지 온 상태래요. 그래서 이제 서연님도 혹시 그 나무에 그 나무와 그 주변의 돌들의 영향인가 싶다가도 이게 혹시 과몰입인가 해서 지금은 되게 혼란스러우시고 원래는 건강했던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또 몰아서 아프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신대요. 진짜 그 돌의 영향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집이 지금 21년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3년도에 아버지가 위의 사연으로 돌아가시고 바로 얼마 안 된 25년도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2년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물론 외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날이 지날수록 혹시 내년에도 누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지금 혹시 집에 저승사자가 들어와 있어서 동생이 이렇게 아픈 건가? 평생 무당집을 가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자신도 모르게 무당집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보라도 보내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왜 어떤 집에 이사 가거나 하면은 되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10년 이상 된 나무에는 그 목신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로 사진에 보듯이 이 정도의 크기면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자꾸만 자른 것도 그렇지만 그 나무 주변에 또 돌들도 우리 왜 거기서도 보면은 그 영화 뭐지? 살목지에서 보면은 돌탑이 무너지는 거를 자꾸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소원을 쌓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자꾸만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어쨌든 간에 하잖아요. 돌탑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 막 돌탑 막 발로 뻥뻥 찼던 사람이 나중에 막 사고를 당했다던가 이런 일들이 얘기로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이 집은 나무를 계속해서 자른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 돌탑도 자꾸만 건드리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가 이 집터에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은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고 당연히 그건 자연의 섭리니까 당연히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돌아가신 데다가 집터까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지금 거의 더블로 콤보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시고 이게 상문이 거치기도 전에 또 돌아가시고 하는 데다가 집도 계속해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죠. 한 가지만 생겨도 조금 조심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같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나요? 아무래도 이 정도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이 생기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저도 과몰입 항상 방지잖아요. 과몰입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좀 전문가를 좀 찾아가 보시거나 그때는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기운 쪽으로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옛날에 왜 저희 엄마도 그 죽은 나무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그때 유산되셨거든요. 저희 오빠 위로 원래 그 오빠가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어디 숲 같은 데 놀러를 갔다가 엄마가 홀린 듯이 엄마도 기운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때에 뭐에 홀린 건지 숲속에 들어갔을 때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죽은 나무다라는 것도 봤었대. 근데 그 나무가 약간 동굴처럼 밑이 이렇게 파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큰 나무였던 거지. 근데 거기에 달려가갖고 그 동굴 밑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아빠한테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진들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화를 해가지고 집에 갖고 그 인화된 사진을 보는데 그거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거 잘못됐다. 순간 이 생각 들어서 그 사진을 진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버렸는데 그 사진 보는 순간 그 소름 돋았던 게 너무 안 좋게 느껴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유산하셨거든요. 그때 임신한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항상 죽은 나무는 짚지도 마라. 죽은 나무 옆에 가가지고 뭐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이 나무에는 조금 예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조금 나무를 당연히 어쨌든 나무가 먼저 있고 집이 나중에 들어온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집주인이다 보니까 나무를 지붕을 뚫을까봐 벨 수밖에 없지만 조금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전문가들을 더 불러서 나무 자르는 전문가가 아닌 이런 기운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선생님도 집 이사 가실 때 그 나무 자르기 전에 하시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왜 집이 거의 나무에 잡아먹힌 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칠 때 전에 미리 실을 다 묶어가지고 목신들을 다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굿까지 한 다음에 나무를 다 뱄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첫 얘기를 나무와 관련된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어서 한 가지 더 집과 관련된 사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언니. 저는 이렇게 제 경험을 사연으로 써서 보내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미흡할 수도 있지만 잘 소개해 주시리라 믿고 과감 없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편의상 혜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4년경에 혜인님이 고등학생 이셨대요. 그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혜인님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었는데 당시에 어머니는 힘든 결혼 생활을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이제는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살게 돼서 무척 좋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운다는 게 지금은 뭐 돌싱이니 막 뭐 황혼이혼이니 막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지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그쵸. 당시에는 인식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혼하면은 손가락질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었죠. 지금만큼 이 정도는 아니었죠. 어머니 또한 이제 주변의 시선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는 따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는 거에 대한 조급함이 조금 강하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당시에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집을 매매하겠다고 알아보러 다니셨는데 의뢰 그러하듯이 집이 마음에 들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가격이 맞으면은 집이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집을 알아보시다가 이제 큰 길가에서 골목을 한번 들어가서 한 번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단층짜리 작은 주택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위치가 살짝 외지긴 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나온 편이었고 방이 2개가 있고 또 분리된 주방까지 따로 있다 보니까 작지만 꽤나 실용적인 구조라서 어머니는 좀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근데 조금 이 집이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시에 그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안방에 이제 안방을 보려고 들어가셨는데 안방에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방 안에 이 문틀 쪽에 옆에 문틀에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그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서 그거를 이 문틀에다 옆에 붙여놨대요. 뜬금없이. 그래서 어머니가 저게 뭐지? 뭐 손잡이나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왜 저거를 저렇게 뭉쳐서 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그 집은 나이든 노부부가 주인으로 계셔서 집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었던 어머니는 그 주인 할아버지한테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거는 뭐죠? 라고 그때 물어보셨대요.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해 하시더니 이거 그 집사람이 붙여놓은 건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냥 액막이 그런 거야. 고추장스럽게. 왜 이런 걸 붙여놓은지 몰라? 하여간. 할아버지는 이사 갈 때 떼서 버릴 거다. 신경 쓰지 마라. 안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해놨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머니도 태어나서 그런 거를 처음 보기도 하고 어른들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또 미신 이런 걸 많이 믿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님과 함께 살 그 아담한 단층짜리 주택을 매매를 하셨대요. 그 집에 처음 이사 온 날 할아버지는 진짜 그날 때였는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문틀에는 찐득찐득한 테이프 자국이 이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고 그 나무 조각들은 집 근처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가 생겼다며 매우 좋아하셨고 당시에 유행하던 이런 벽지 스티커나 소소한 인테리어 같은 거를 집안에 계속하면서 집에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셨는데 어머니의 이 정성과 달리 그 집에 이사 온 후로부터 어머니는 계속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어떨 때는 가위 같은 것도 눌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이 집이 뭐가 좀 안 좋나? 그럴 리가 없지. 어머니는 이혼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좀 그런 것 같다면서 혜인님한테도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깊게 잠을 못 주무시는 날은 나날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원체 종교라든지 사주라든지 풍수지리 이런 거는 미신이라고 아예 안 믿는 분인데 그런 분이 내가 창가 쪽에 머리를 두고 자서 그런가? 방문을 보고 자서 자꾸 잠을 못 자는 건가? 북쪽은 죽은 사람이 머리 두는 곳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는 방향이 북쪽인가? 나침반이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잠자리 위치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잠을 좀 깊게 자보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어머니의 그 잠자리 방향은 방문을 열면은 그 방 구조가 방문을 열면은 왼쪽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 창문을 등지고 누워서 잠을 자고 계셨는데 그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그 가로등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서 어머니 방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당시의 방의 구조였대요. 어머니는 그날도 잠에 싹 드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잠에 깨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벽 쪽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이제 창문을 등지고 누워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의 시야로 바로 등 뒤에서 강도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벽면에 새카만 그림자로 목격하게 되셨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는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이불을 걷어차고 방 불을 켠 뒤에 거실로 나간 다음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뛰어나온 혜인님 보고 어머니는 쉿쉿쉿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문에 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잠시 후에 경찰이 온 다음에야 문을 열어줬었는데 경찰은 당시에 집 주변을 확인했었는데 강도는 이미 도망을 가버린 건지 당연히 집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도망간 것 같은데요? 아무 흔적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는 어떡해요. 우리 집 오려고 했는데 그럼 또 오면 어떡해요. 경찰분들은 이제 뭐 조사를 한다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근데 아까 그 강도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다고요? 어머니는 안방에 자신의 이부자리를 가리키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창문을 등지고 누워있는데 저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갖고 이 벽면에 좀 그림자가 지거든요. 근데 웬 남자가 떡하니 서 있는 거를 제가 본 거 아니에요. 바로 창문 앞에서 그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던 건지 그림자가 새까맣게 보인 거 있죠? 라고 어머니는 설명하셨는데 경찰분들은 네? 그림자요? 네, 남자친구는 좀 마른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셨대요. 경찰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제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창문을 확인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그림자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그림자가 벽면에 새카맣게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설명한 대로 되려면은 사람이 거의 창문에 매달려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 발판도 없을 뿐더러 창문에는 설령 그 사람이 서 있다 하더라도 창문을 다 가려버려서 그렇게 사람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럼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겠네요? 그래서 경찰들은 어머니한테 혹시 뭐 꿈 같은 거 꾸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봐도 그런 그림자가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도둑이 뭐하러 이 허공에 이렇게 서 있겠어요? 라고까지 얘기하셨지만 어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무슨 생사람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신이 굉장히 멀쩡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봤다니까요. 심지어 그 강도가 그냥 서 있던 게 아니라 서 있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쓱 걸어가는 것까지 제가 선명하게 봤다니 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말을 멈추셨대요. 그러면서 잠깐만, 강도는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옆으로 움직였지? 그 강도가 다리를 움직이지도 않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림자로 목격하신 거예요. 경찰분들과 이제 따님인 혜인 씨 역시 어머니의 그런 횡설수설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었고 그렇게 경찰분들은 이제 나머지 조사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미제로 그냥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좀 정신이 잘못됐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당시에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그 그림자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옆으로 움직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뭔가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무서워하셨고 그날 이후로 며칠은 혜인님 방에서 같이 주무실 정도로 그 방을 되게 두려워하셨대요. 혜인님은 어머니가 워낙 잠을 잘 못 주무시다 보니까 아까 상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그냥 잠결에 잘못 본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혜인님 방으로 뛰어오신다거나 어머니 방에 이렇게 작은 이런 화장대 같은 게 있었는데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 화장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화장대에 달린 거울에서 그 거울 안에서 웬 사람의 눈이 마치 거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거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대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혜인님 방으로 매번 오셔가지고 혜인님과 같이 잤는데 신기하게 혜인님과 따님과 같이 자면은 또 신기하게 푹 주무셨대요. 우리 딸이 기운이 좋나? 이상하게 우리 딸이랑 자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 하지만 혜인님은 당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예민할 때라서 어머니도 웬만하면은 작은 방이 아닌 자신의 방인 안방에서 주무시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은 혜인님이 새벽에 갑자기 목이 미친 듯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려다가 거실에서 웬 사람 말소리 같은 게 웅얼웅얼 들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머니 방 쪽에서 이 사람 목소리가 자꾸 나길래 어머니가 이 새벽에 누구랑 통화를 하나 싶어가지고 그 방문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다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이부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로 홀로 대화를 하고 계시대요. 혜인 씨 입장에서는 엄청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그쵸. 근데 이게 웅얼웅얼 거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인 채 얘기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그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대요. 저 같아도 엄청 놀랄 것 같아요. 갑자기 방문 열었는데 엄마가 혼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혜인님도 이모한테 연락을 해서 이 그동안의 일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모, 근데 엄마가 혼자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는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데 얼마나 충격받겠어. 근데 너무 이상해. 이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모는 평소에 엄마랑 다르게 점집이나 절 같은 데를 워낙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깜짝 놀래하셨고 혜인님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언니한테 같이 점집을 한번 가보자. 같이 절에 한번 가보자. 집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언니가 못 가겠으면 내가 대신 가서라도 한번 물어볼까? 라고까지 얘기하셨지만 어머니는 질색팔색을 하면서 귀신 그런 게 어딨냐. 그거 다 내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다. 귀신 보는 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너 지금 나 정신병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런 소리 할 거면 이 집에 앞으로 오지 마라. 까지 얘기하셨대요. 되게 강하게 얘기하셨대요. 하지만 혜인님이 보기에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이모는 이제 조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안 좋으면은 집안을 환하게 도배를 하면 괜찮다라는 옛날 어른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언니한테 새 집을 샀는데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럼 도배나 새로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대요. 사실 그 집은 이사 올 때도 이것저것 고칠 게 많아서 어머니가 이제 지출을 좀 많이 하셨던 터라 도배를 당장 안 해도 그래도 볼만하다면서 좀 더 살다가 도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안 했던 터라서 어머니는 결국 이모의 뜻을 따라서 도배를 새로 싹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안에 오래된 도배지를 싹 다 걷어내고 환하고 밝은 색으로 새롭게 도배를 했대요. 안방, 부엌, 그리고 혜인님 방까지 새로 싹 다 하신 거죠. 그래도 동생분 말 듣고 도배는 또 잘 하셨나 보네요? 그쵸. 그렇게
집안을 새로 싹 도배를 하고 나니까 집은 한층 더 밝아진 느낌이었고 어머니도 매우 만족해하면서 이모한테 고마워하던 그때 당시에 작업을 마친 도배업자분들이 어머니랑 이모한테 다가오더니 아, 사모님, 근데 이거 작은 방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갖다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뒀어요 하면서 뭔가를 내밀었는데 바로 이사 온 첫날에 어머니가 안방에서 봤던 그 가느다란 나무 가지들이었다고 합니다. 대여섯 개를 뭉쳐가지고 테이프로 중앙을 묶어놓은 그거였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그때 버린 건데 이게 왜 다시 나왔어요? 라고 하셨고 당시에 혜인님네 그 집은 오래된 주택이라서 이게 방이 그냥 천장이 민자가 아니라 가장자리가 조금 더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 나무 가지들은 혜인님의 방의 천장에 움푹 파인 곳 안에서 그게 나왔었대. 그러니까 움푹 파인 곳 안에 넣어서 그 위로 도배지로 가렸던 거지. 그러니까 도배지를 떼니까 그게 나왔던 거야. 아, 그럼 버린 게 아니라 숨겨놓은 거였네요. 어머니는 나 이거 이사 올 때 나 안방에서 본 적 있어. 그때랑 좀 다른데? 그때는 좀 더 두꺼운 것 같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집안에서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라고 하셨고 이모가 보더니 이거 그냥 일반 나뭇가지가 아닌 것 같다. 의도적으로 집안에다가 숨겨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건 바로 복숭아 나무 가지였다고 합니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언니, 이거 귀신 나오는데 쫓을 때 두는 거래. 이거 그냥 일반 나뭇가지가 아니래. 어머니는 깜짝 놀래서 그제야 이모한테 그간 자신이 겪었던 얘기하지 않았던 것까지 가위 눌리고 이상한 것들을 보고 했던 것까지 다 털어놨었고 혜인님의 방에서 잘 때 딸이랑 같이 자서 편했던 게 아니라 그 방에서만 그게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어머니는 이런 기운이나 이런 걸 아예 안 믿는 분인데 그 나뭇가지를 실제로 또 나온 걸 보더니 너무 소름 돋는다고 집에 정이 다 떨어진다.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런 집에서 더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옆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엄청 마음고생하셨나 보다. 그렇게 원하고 애지중지하셨던 집인데. 그쵸. 되게 애정을 많이 쏟았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어머니는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 집이 진짜 이상하다고 했던 게 그 집은 원래 노부부가 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노환이 좀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야 돼서 그 집을 팔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사를 갔다라고 했었는데 어머니도 그때는 좀 이게 노인분이 노안이 와가지고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그 노부부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대. 60대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노안이라고 하니까 거의 80대 100발 노인처럼 그 할머니가 보였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어머니는 혹시 그 집에 살면서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걸 느끼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되게 안 좋아진 게 아닐까라고 그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60대면 그렇게 막 엄청 늙어 보일 나이는 아닌데? 그쵸. 근데 이제 노환 때문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는 들었을 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거지. 외관상으로는 그 엄청 늙어 보이셨나 봐요.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런가 봐요. 이후에 그 집을 샀던 새로운 분들은 어떤 신혼부부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옆 동네로 이사 가긴 했지만 동네가 좁다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몇 번 마주칠 수도 있고 좀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신혼부부는 초반에만 조금 보이다가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대요. 네, 근데 이제 혜인님네도 이후에는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은 모르게 됐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유추해보자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는 긴가민가해 하면서도 일단은 그 집에서 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오게 됐지만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이사한 이후로는 잠을 정말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합니다. 야,
이사 가기 전 집에 진짜 뭐가 있긴 있었나 봐요. 가시자마자 바로 주무시는 거 보면은. 그쵸. 원래 잠을 계속 못 주무셨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분께서는 그때 정말 그 나무를 뒀으면 괜찮을지, 왜 그 나무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진짜 그 복숭아 나무까지 그게 영향을 끼친 건가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복숭아 나무가지가 뭔가 효과가 있나 효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저희도 이 토속신앙, 무속신앙에서도 복숭아 나무가지는 비방에 많이 쓰긴 합니다. 이게 그냥 복숭아 나무가지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동쪽으로 뻗어서 자란 나무가지여야 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서쪽이랑 동쪽은? 그게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데, 설화예요. 뭐 어떤 귀신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 같은 게 있는데, 그 문에서 그 근처에 이제 복숭아 나무가 엄청 큰 게 있었대요. 근데 가지가 되게 크게 있는데, 거기서 동쪽으로 뻗은 쪽에 있는 데가 이제 귀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지키는 어떤 신들이 제일 이제 귀신들을, 악귀들을 만나면 그 악귀들을 뭐 잡아가지고 호랑이 밥을 주다 보니까 귀신들 사이에서는 동쪽으로 뻗은 나뭇가지가 있는 쪽이 제일 무섭다라고 해서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를 가장 무서워하게 됐다라는 설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옛날부터 실제로 민간 신앙에서는 이 귀신을 쫓을 때 이 나뭇가지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도 이분은 되게 젊으셔서 이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해외에 갔다가 집에 왔다고 했었나? 근데 집에 곳곳에서 나뭇가지가 자꾸 나온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검색해봤더니 그게 복숭아 나뭇가지였던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왜 이걸 뒀냐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안 좋은 기운을 쫓으려고 누구 지인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 곳곳에다 둬서 자꾸 속옷이 그 가지에 걸려가지고 속옷에 실밥이 다 풀려져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났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지금도 비방할 때는 그걸 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좀 놀랬던 게, 제가 최근에 정말 신기한 얘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직접 겪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업을 20년 이상 하신 선생님이 겪으신 얘기인데, 이 분이 어릴 때 그 집에 복숭아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집에서 복숭아를 이렇게 먹고 나서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툭툭 뱉어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그냥 툭툭 뱉어놨었대요, 아기 때. 근데 그게 자라가지고 나무로 자란 거야. 그래서 집에 그냥 그 복숭아 나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어릴 때니까 생각을 안 하셨는데, 당시에 동네에 약간 미친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 아저씨가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주변에 아무 말이나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약간 그 아저씨가 좀 신기가 있어가지고 술 먹고 하는 말들이 되게 소름 돋게 맞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대. 근데 워낙 술 먹고 아무 얘기나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신기가 있어서 그냥 미친 사람이다 라고 취급을 했었는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이 살던 그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빨리 문 열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랑 선생님 부모님이랑 같이 나가서 봤더니 그 아저씨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 뒤에를 가리키면서 빨리 저 나무 치워라고, 저 나무 잘라라고 하면서, 저것 때문에 너네 집이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 이랬대. 제사 그게. 네. 제사를 지낼 때 어쨌든 간에 조상이다 보니까 귀신들이 와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복숭아 나무가 뻗어 있다 보니까 귀신들이 못 들어오고 있었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아저씨가 그 집에 그 나무가 있는지도 막 상세히 몰랐었는데, 갑자기 막 대문 뚫으려고 나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선생님이 어릴 때 충격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집이 그 복숭아 나무를 없애긴 했었대. 근데 그 집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 나무 때문에 조상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 막 이랬었대요. 조상도 막아버리는 복숭아 나무네요? 조상이 귀신이니까. 네, 무조건 악귀라고 해서 다 막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상도 귀신이잖아요. 그 모든 귀신들을 다 막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복숭아 나무 가지가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때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조상도 귀신이에요?
그러면 혹시 조상 뭔가요? 아, 저는 여태까지 진짜로 조상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아, 네, 진짜? 악귀만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조상이나 신령님 귀신이 아니겠죠? 조상은 그냥 조상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예 분리하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무당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게 무당들도 법당에다가 복숭아를 안 올립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올려요. 그리고 또 누구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복숭아를 올려? 올리지 마. 이게 무당들 사이에서 되게 왈가왈부하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유가 복숭아가 어쨌든 간에 귀신을 막잖아요. 무당들이 모시는 신에서는 조상신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상신에서 이제 승격을 하셔가지고 신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귀신의 개념이 아니라 신이라서 복숭아를 올리는 건 상관이 없다 파가 있고 또 한쪽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상이기 때문에 신도 계시지만 조상 신도 계시기 때문에 찝찝할 바에는 올리지 마라 주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봤던 선생님들 막 30년, 40년 되신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들이 막 진짜 막 8, 90년대 되게 잘 불리셨던 분들이 안 올리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찝찝할 바에는 올리지 말자라고 해서 되게 용하신 분들은 안 올리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거는 우리 신들을 귀신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냥 올려라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되게 지금 좀 아마 제 얘기를 했을 때 무당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진짜 우리도 안 올리는데 근데 누구는 또 올리던데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신을 쫓을 때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쓰는 거는 실제로도 무당들이 많이 쓰는 비방 중에 하나다. 그러면 약간 기가 허한 분들은 이제 안주머니에다가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숭아 나무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왜 복숭아 나무가 많이 없지 했더니 엄마는 이제 이거를 오늘 이 사연을 얘기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복숭아 나무가 집에 왜 있냐고 복숭아 나무는 안 키우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른들 사이에서는 집 안에다가는 복숭아 나무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그게 박혀 있는 거야. 안 좋다. 근데 이 이유가 있었던 거지. 옛날엔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제사 지내는 집에 조상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키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안 좋다라고 인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엄마도 복숭아 나무 가지를 비방으로 쓰는 건 모르시거든요. 근데도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복숭아 나무 있다고 다 꺾으시면 안 되고요. 그게 또 되는 복숭아 나무가 있고요. 동쪽으로 뻗은 쪽으로 돼야 되고요. 요즘은 복숭아가 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납작 복숭아도 있고요. 딱딱이도 있고요. 물콩이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 신비 복숭아도 있고 천도 복숭아도 있고 천도 복숭아도 개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당들이 쓰는 복숭아 나무는 좀 다르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나 구해가지고 제 베개맡에 있는 가위랑 좀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위는 좀 너무 날카롭고 위험하니까. 네, 자꾸 이렇게 머리를 찌르더라고요, 잘 때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또 설명도 해드리고 봤는데 제가 최근에 커뮤를 보다가 그 SNS에서 좀 되게 좀 소름 끼치는 어떤 얘기를 보게 됐었는데 어떤 분이 새로 전셋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는데 집에 가서 봤더니 그 후드 쪽에 휴지로 감싼 식칼과 열쇠, 그냥 빈 열쇠만 있었고 근데 또 내가 본 거에서는 무슨 그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냅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집안에 있던 안 좋은 거를 이 집에다가 꽂아두고 홀가분하게 가겠다라는 내용이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름 끼친다. 어떻게 이사 간 집에 이사 갈 때 자기들이 안 좋은 거를 이 집에다 다 그냥 꽂아두고 나가야겠다라는 의미로 할 수가 있냐라고 올라와갖고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방은 항상 그냥 내가 안 좋은 거를 그냥 털어내겠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안 좋은 거를 어쨌든 간에 이 집에 이사 오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도록 털어내겠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저주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로 좀 따라하시면 안 좋긴 합니다. 꼭 되돌아옵니다. 이게 한 끗 차이로
내가 그냥 나 안 좋은 거 털면 뭐야 한데 내가 먼지 막 턴다고 해서 바로 옆에 상은 씨한테도 막 먼지 털면은 본인 다 먹을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전문가한테 찾아가가지고 뭔가 제가 안 좋은 기운을 조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음 집에 사는 사람한테 무슨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떠넘긴다 하더라도 내가 안 좋은 거 털고 가겠다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비방 같은 거를 자꾸 함부로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내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됐을 때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내 자녀라든지 혹은 내가 뭔가 지키고 싶어 지금은 홀가분하다 하더라도 생겼을 때 그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약간 뭐 사필귀정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당장 혼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못해놓고서도 잘 살고 하는 거죠라고 하는데 저도 많은 집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또 많은 케이스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좀 우리의 시간과 달리 이 운의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당장 죄를 받는 시간은. 근데 꼭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나중에 쌓여가지고 생기더라고. 근데 그때 돼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그거 다 까먹으니까. 네, 그런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요즘 워낙 많잖아요. 막 안 좋은 기운은 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집에다 뭐 이런 걸 하세요. 뭐 이런 게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절대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상관없지. 내가 진짜 너무 안 좋은 운이 있어. 근데 막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어디서 막 야산에 올라가가지고 뭐를 뭉쳐갖고 던지고 오세요 해. 그거는 그냥 허벌판 그냥 야산에다가 지가 던지는 거잖아. 물론 그러다가 안 좋게 될 수도 있겠지. 자기가 뭔가 거기에 야산에 있던 귀신이 붙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거는 해도 뭐 자유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사연을 준비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옛날에 되게 아팠었대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막 고열이랑 이런 거를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딸 5에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되게 아들 하나다 보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겠어요. 근데 병원을 가도 이유가 없고 하고 너무 아파갖고 이제 막 끙끙끙끙 들어 누워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당시에 할머니가 이제 지인 무당분을 불러가지고 좀 우리 집에 안 좋은 게 있고 우리 아들이 지금 좀 안 좋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빠는 몸도 못 움직이고 방에 끙끙끙 대면서 누워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막 징을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걸 좀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는 젊을 때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그런 거 막 하고 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을 때니까 남자들이 또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이 쌍욕을 하면서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고 뭐 하는 짓이냐면서 근데 막 몸은 안 일으켜지지 몸이 너무 아파갖고 막 쌍욕하면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당분하고 같이 막 이제 그런 거를 비방을 하고 이제 작은 굿 같은 거를 하고 가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빠가 일어난 거야. 너무 말끔하게. 근데 자기가 이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괜찮은 척을 하면은 어제 욕했던 게 너무 무한해지잖아. 그래갖고 괜찮은 척도 못하고 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때 놀래서 그래서 아빠도 그쪽 세계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려주셨거든요. 이 얘기를. 근데 그때 자기가 그 무당한테 너무 쌍욕을 해가지고 다음날 미안하면서도 어리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바로잡지도 못하고 아픈 척은 계속 해야 되겠고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나았다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는데 다음날 너무 가뿐하게 일어나갖고 좀 놀래긴 하셨다 하더라고요. 역시 이게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과몰입 방지라고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때는 꼭 조금은 기운으로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원래 얘기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아까 그 술 취한 미친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최근에 사연 온 것 중에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갖고 소개를 할까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또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담이 있으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소개도 해드리고 또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설명도 해드리고 또 요즘 제가 소정에 또 소소한 또 이런 선물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아래 메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에어컨 켰었나?